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금이 40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겪었고, 은은 며칠 만에 30%가 증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크립토 시장 전체를 끌고 내려갔는데, 원인이 뭐냐? 이름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연결짓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시장이 다음 연준 의장 때문에 패닉하는 사이에 크라켄이파이 네트워크를 공식 로드맵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이 두 사건이 동시에 터졌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파이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죠. 파이랩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월시를 제롬 파월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금융시장이 함몰 수준으로 무너졌죠. 금은 40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고 은은 30% 넘게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도 급락하면서 크립토 전체가 수십억을 흘렸고요. 전쟁도 없고 경기 침체도 없는데 이름 하나가 이 정도 충격을 준 겁니다.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실성 때문이었죠. 투자자들이 케빈 월시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겁을 먹은 겁니다. 월스트리트 베테랑입니다. 모건 스탠리 출신이고 부시 대통령 자문을 맡았으며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였던 인물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과 은행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고 연준 떠난 뒤에는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월시가 몇 년째 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위험하고 돈 찍기가 한계를 넘었으며 시장에 규율이 돌아와야 한다. 싼 돈과 무한 유동성에 중독된 월스트리트 입장에서 그의 이름 자체가 파티 끝이라는 신호인 셈이죠. 지명 발표 직후 달러가 급등하고 채권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쉬운 돈에 기대 있던 자산들이 전부 맞았습니다. 케빈 월시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장 새롭고 쿨한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한 적 있고 작년에도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소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0세 미만한테는 새로운 금이라고 비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는 크립토를 돈으로 보지 않거든요. 정부가 규율을 잃을 때 오르는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펌프하면은 월시는 그걸 정책이 너무 느슨해졌다는 경고로 읽는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크립토에 적대적이진 않아도 단기 가격한테는 위험한 인물인 셈입니다. 시장은 그가 뭘 할지에만 반응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상징하는 것, 결과의 귀환에 반응한 겁니다. 전통 시장이 무너지는 동안 크립토 쪽에서는 조용히 다른 일이 벌어졌거든요. 2월 6일 크라켄이 공식 로드맵을 업데이트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등장했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통합 섹션의 기존 체인들과 나란히 자리 잡은 거죠. 크라켄 기술팀과 컴플라이언스 팀이 스팟 거래 가능성을 위해 파이 인프라를 검토 중이라는 공식 신호입니다. 진짜 코인, 진짜 유동성, 진짜 거래소 접근이라는 얘기죠. 크립토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는데 대부분 프로젝트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쉬운 돈이 하이프를 떠받치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까다로워지고 있고 규제자는 기준을 조이고 있으며 유동성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죠. 이 환경에서는 진짜 유저, 진짜 인프라, 진짜 컴플라이언스를 갖춘 프로젝트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크립토를 재편하는 첫 번째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규모와 정당성이 약속보다 중요해지는 것. 파이의 6천만 유저 베이스, 비평가들한테 무시당했던 그 숫자가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갑자기 거대한 무기가 됩니다. 크라켄은 앞길 없는 프로젝트에 시간을 안 쓰거든요. 크립토가 순수 투기에서 실제 유틸리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시장은 가격 베팅과 단기 도박이 지배했죠. 선물 덕에 실제 자산 없이도 방향에 베팅할 수 있었고 빠른 펌프와 크래시만 반복되면서 장기 가치는 없었습니다. 이제 거래소들이 원하는 건 다릅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이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원하는 거죠. 크라켄이파이를 선물이 아닌 블록체인 통합으로 검토한다는 건 이 변화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거래소들이 빈 약속은 끝냈고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네트워크가 실제로 돌아가는가? 유저가 코인을 옮길 수 있는가? 진짜 수요가 있는가? 파이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은 글로벌 커뮤니티는 구경거리에서 자산으로 격상됩니다. 월시가 비트코인을 정책이 느슨할 때 경고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월시가 긴축하고 유동성이 마르면은 크립토가 타격받는 거 아닌가? 파이 같은 거는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긴축은 보통 리스크 자산부터 부수니까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틀리게 보는 게 있습니다. 월시는 안티크립토가 아니라 안티카오스입니다. 건전한 돈, 안정적 시스템, 장기 가치를 믿는 사람이죠. 그 철학은 사실 크립토가 원래 추구했던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투기에 납치되기 전에 크립토 말입니다. 월시가 확정되든 안 되든 시장은 이미 더 타이트한 조건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부채 수준은 극단적이고 중앙은행은 궁지에 몰렸으며
변동성이 일상이 된 상황이죠. 하이프와 유동성 주입에만 의존하는 프로젝트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유틸리티, 컴플라이언스, 회복력을 증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쌓을 기회가 있는 거죠. 파이한테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지금 파이는 약합니다. 설탕 바르지 않겠습니다. 가격이 피크에서 95% 넘게 무너졌고 거래량은 얇고 유동성은 낮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가 아직 KYC에 막혀서 코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신뢰도 손상됐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파이는 아직 서 있거든요. 네트워크는 살아있고 오픈 메인넷이 제한된 유동성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수백만 유저가 여전히 매일 들어오고 있고 개발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크라켄이 공개적으로 파이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좌우로 접히고 규제자가 단속하고 거래소가 까다로워지는 시장에서 파이가 크라켄 레이더에 올라간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평가할 만한 뭔가가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크라켄 상장은 파이한테 전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모든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상장되면은 유동성, 가격 발견, 기관 접근, 신뢰성이 따라옵니다. 개발자와 새 투자자를 끌고 다른 대형 거래소 문을 열 수 있죠. 하지만 크라켄은 기준을 안 낮춥니다. KYC 병목을 못 고치거나 거버넌스가 불투명하게 남거나 코어 팀이 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크라켄은 떠납니다. 긴축과 엄격한 감시로 가는 세상에서 실수는 전보다 더 빠르고 세게 처벌받거든요. 한번 삐끗하면은 진전이 몇 달 늦어지거나 끝날 수 있습니다. 크라켄이 파이를 상장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파이가 하이프 끝난 크립토 시장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잠깐 넓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파이 하나, 거래소 하나, 지명 하나에 관한 게 아닙니다. 전체 크립토 시장이 생존 필터를 통과하는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크립토는 싼 돈 위에 떠 있었죠. 낮은 금리, 양적 완화, 부양책, 리테일 광풍, 모든 딥이 매수됐고 모든 서사가 펀딩됐습니다. 그 환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케빈 월시든 아니든 중앙은행은 영원히 찍을 수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손을 강제했고 부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제 시장이 뭐가 진짜 가치 있는지 가려내야 하는 시점이죠. 물 빠지면은 누가 벗고 수영했는지 보인다고. 크립토가 그 테스트를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초기 파이오니어가 보고 외부인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필터가 정확히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는 하이프 사이클을 타려고 설계된 게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꾸준한 글로벌 유저 성장, 메일 채굴, 커뮤니티 교육 위에 세워졌죠. 다른 프로젝트들이 가격 펌프와 토큰 투기를 쫓는 동안 파이는 크립토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수백만 명을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략이 느려 보였고 지루해 보였죠. 비평가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유저, 진짜 유틸리티, 진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시장에서 그 전략이 선견지명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의론자들이 비웃던 바로 그 유저 베이스가 지금 크라켄이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거든요. 거래소들은 더 이상 토큰만 상장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상장하는 거고 네트워크는 유저가 필요하니까요. 월시가 비트코인을 정책이 느슨할 때 경고로 본다고 했죠. 같은 논리가 파이에 적용됩니다. 파이가 끝없는 유동성과 하이프 세상에서만 생존 가능하다면 사라져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파이가 규율 있고 타이트한 시장에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면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충격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숨겨진 기회입니다. 다른 모두가 월시 긴축, 유동성 고갈, 파티 종료에 패닉하는 동안 파이는 애초에 파티가 필요 없었다고 증명할 기회를 잡은 겁니다. 네트워크가 다르게 만들어졌고 인센티브가 다르게 짜여졌으며 커뮤니티가 다르게 성장했으며 이제 다른 게 더 나았는지 알게 될 차례죠. 실행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의미 없거든요. 크라켄의 관심은 첫 단계입니다. 기술과 컴플라이언스 리뷰 통과가 두 번째, 실제 스팟 거래 시작이 세 번째, 그 후 유동성과 안정성 유지가 네 번째죠. 파이는 아직 이 중 어느 것도 넘지 못했습니다. 코어 팀이 KYC 처리를 가속해서 파이오니어들이 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버넌스와 토큰 분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요. 오픈 메인넷이 실제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시장이 조이고 규제자가 지켜보고 경쟁자가 맴도는 와중에 이 모든 걸 해내야 하는 거죠. 가능한 결과는 두 가지고 둘 다 현실입니다. 하나, 파이가 기준을 맞추고 크라켄에 상장되고 유동성과 신뢰성을 얻어서 하이프 끝난 시장에 합법적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둘, 파이가 실행에서 삐끗하고 크라켄이 떠나고 신뢰가 증발하면서 더 강한 네트워크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코어팀이 다음 60일에 뭘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60개월이 아니고 다음 사이클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죠. 크라켄은 기다리지 않고 시장은 주저함을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케빈 월시 지명은
크립토 위험만이 아닙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죠. 정책을 조이고 연준 대차 대조표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 투기 자산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싼 부채 위에 세워진 모든 취약한 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좀비 기업, 과래버리지 은행, 낮은 차입 비용의 기대는 정부 지출 전부요. 크립토는 더 이상 그 시스템에서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엮여 있죠. 기관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은행이 크립토를 수탁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로 뒷받침되는 상황이니까요. 전통 금융이 흔들리면은 크립토도 같이 흔들립니다. 월시 지명 직후 반응에서 봤죠. 유동적인 자산은 전부 팔렸습니다. 금, 주식, 크립토 한꺼번에요. 크립토는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 태어났거든요.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은행 구제 금융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은행, 정부 약속, 끝없는 돈 찢기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었죠. 몇 년간 크립토가 또 다른 투기판이 되면서 그 정신이 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율이 시장에 돌아오고 전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면서 원래 목적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어. 파이의 포지셔닝이 여기서 흥미로워지는 것. 파이는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소를 노리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처럼 개발자 플랫폼을 대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관이 아닌 일상의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말이죠. 금융 시스템이 조여지고 자본 접근이 줄어들고 일반인이 뒤처진다고 느끼는 세상에서 그 방향은 전과 다른 방식으로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실행이 비전을 따라가야만 하지만요. 지명 하나가 결과가 아직 존재한다는 걸 모두에게 상기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이 충격을 겪었습니다. 케빈 월시는 규율, 건전한 돈, 쉬운 유동성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크립토한테 이건 하이프 시대가 닫히고 유틸리티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죠.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사라질 겁니다.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다음 10년을 정의하게 되고요. 정확히 같은 순간에 크라켄이파이 네트워크를 공식 로드맵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투기용이 아니라 블록체인 통합, 스팟 거래, 실제 접근을 위해서죠. 파이가 기관 크립토한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오르고 실패에 대한 관용이 사라진 가장 어려운 때에 테스트받고 있다는 것도 뜻합니다. 파이가 항상 필요로 했던 신뢰성과 유동성을 얻을 수 있는 순간, 아니면은 관련성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잃는 순간, 더 이상 중간은 없습니다.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는 실행에 달렸습니다. 코어팀이 KYC 병목을 고치고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가? 크라켄의 기술과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실제 거래량에 준비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예스면 파이는 정당성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노면 기회는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파이오니어한테 이건 몇 년간의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가격이 갑자기 뛸 거라서가 아닙니다. 만들기를 도운 네트워크가 마침내 중요한 기관들한테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죠. 목표는 항상 진짜 뭔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가 충분한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